바이에른 뮌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4경기에서 일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승리가 없는데 저는 올 시즌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 보면서 저희가 영상도 찍었지만 무시할라 너무 잘하고 전방에 그때만 해도 공격수들 중에서는 부족한 선수들이 사네 정도? 뭐 그나브리도 나쁘지 않았고 뮬러 잘했고 마네도 그땐 잘했는데. 마네 그쵸. 그땐.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 경기 뮌헨 경기 보면서 너무 재밌고 와 진짜 하나하나 못하는 선수들이 없다. 벤치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나중에 출전 시간 부여받으면 괜찮겠다. 키미랑 자비처 중앙 조합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킹갓을 찍었어요. 이놈의 이방정이야 이게. 이거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갑자기 지금 4경기 무승. 그래서 그 얘기 했었어요. 아이고 한지 플릭에 뮌헨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나게스만이 지난 시즌 너무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유능한 감독이긴 하다. 이 감독 장기 계약만 해준 감독이잖아요. 또. 그렇죠. 5년 계약을 했으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킹갓으로 인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통? 역으로 고꾸라진 거? 역으로 뭐 이스타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역추락의 사례를 남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성적이 되게 안 좋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근데 순항하고 있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또 달라. 맞아. 일단 실점이 없고요. 인테르전 2대0 승리, 바르셀로나전 2대0 승리. 이제 풀젠하고의 2경기를 연달아 치르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경기들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한 빡셀 수 있는 매치업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이겼다는 점은 맞아요. 지금 죽음의 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그는 이제 보움전 7대0 승리로 지금 4경기 무승인데 3무 1패 지난 주말에 아우그스부르크를 상대로는 0대1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3승 3무 1패로 리그 5위. 현재 분데스리가 1위는 이 돌풍의 팀 우니온 베를린이 차지하고 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리그에서 무패 팀이 지금 베를린이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2위고 그리고 3위가 프라이부르크.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즌 돌풍이었던 우니온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는 그냥 지금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사실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유로파 가가지고 성적은 괜찮은데 리그에서 안 좋은 떨어지는 팀들이 그렇다 많았어요.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도 그랬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올 시즌의 경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좀 고꾸라졌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유럽클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성적 잘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팀들은 성적을 잘 내고 있고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5위까지 떨어지면서 팬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긴 경기보다 못 이긴 경기가 더 많아졌다. 그렇네. 나게스만 이게 맞는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나게스만 감독이 지휘 중이죠. 87년생으로 이제 올해 나이 35살. 이 감독은 여전히 어립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종윤형보다도 나이가 어리세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시즌 리그 1위. 그리고 포칼은 2라운드에서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0대5 대패. 챔피언스리그 8강 비아레알에게 탈락. 근데 슈퍼컵은 우승. 그래서 이 슈퍼컵 우승과 분데스리가 우승 덕분에 이 나겔스만 감독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첫 트로피를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컵 2개 들었고 분데스리가 하나 들었고요. 근데 뮌헨 감독으로서의 통산 성적을 보면 37승 10무 7패. 야. 생각보다 그렇게 막 승리가 많거나 뭐 승률이 높거나 이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팀이 뮌헨이면 좋은 성적 절대 아니죠. 여기는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요. 경기력도 결과도 팬들의 눈높이, 구단의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높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제 나겔스만 뮌헨의 부진의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나겔스만 뮌헨의 부진 이유는 그 생각은 들어요. 경기력은 저는 생각보다 아직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더 느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지난 시즌에 미흡했던 부분을 올 시즌 좀 풀어나오려는 노력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스쿼드가 보강이 된 것도 좀 괜찮게 보기는 해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은 지금 후방 빌드업은 지난 시즌보다 저는 좀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키미 옆에 중앙 미드필더가 파트너로 좀 내려와 주거나 아니면 풀백에 있는 선수들이 좀 보조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형태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역시 좀 너무 좀 측면 일변도 그러면서 좀 위치가 좀 애매한 파바르보다는 마즈라이가 연결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즈라이는 지난 시즌 아약스에서도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안토니도 마즈라이에 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마즈라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빌드업 관여 능력 이 부분은 키미가 혼자 고립되지 않게끔 옆에서 잘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준다고 보면 되겠고 왼쪽에 폰지 역시도 지금 폼이나 몸 상태는 개체적으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풀백의 움직임, 중앙 미드필더도 뭐 고레츠카나 아니면 자비차나 이렇게 좀 시즌 초반에 한 번씩 내려와주면서 볼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잡아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미의 옆에서 괜찮죠? 괜찮아요.
키미의 옆에서 예.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미드필더가 있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음. 중앙 쪽에서의 지금 우위를 만들어주는 포인트도 좋아요. 폴스나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같이 나란히 대기를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이 선수들이 내려와주면 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미 그 둘에 의해서 두 곳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삼선의 지금 숫자가 풀백도 좁히고 키미 옆에 파트너가 한 명 서면서 후방 빌드업은 굉장히 좀 유연하게 펼쳐가는데 특히 풀백이 이렇게 후방 빌드업에 참여를 해주면서 상대 자원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풀백이 아래쪽에 배치가 돼 있으면 이게 바르셀로나전에 나타났던 특징인데 풀백이 아래쪽에서 센터백 옆이나 키미 옆에서 해주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압박을 할 때 풀백을 쫓아서 상대 라인도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공간 사이로 아까 얘기드린 최전방의 톱 그리고 공미 포이스나인과 공미가 나란히 두 명이 나란히 라인을 그리면서 거기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넓게 가져간다. 이 부분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 전술의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은 한쪽 윙은 넓게 서고 반대쪽 윙은 안쪽으로 좁게 들어오면서 이 반대쪽 윙은 오히려 좀 중앙 침투를 하는 그리고 그 이외의 측면 자원은 넓게 펼쳐서 예. 측면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력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 컨셉은 좀 느껴진다. 나겔스만이 어떤 뭐 축구를 하려는지는 알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이 말해주듯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까지는 좋으나 결과를 내는 부분에서 나겔스만이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경기력에 비해서 팀의 전체적인 마무리 능력은 지금 아쉬운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있던 폴스나인과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윙포워드 나머지 한 명의 윙포워드는 보통 폭을 벌리는 편이니까 뭐 예를 들면 사네가 폭을 벌릴 때는 무시알라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맞죠. 여기에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있던 마네랑 밀러는 각자 배후 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 침투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무시알라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밀러도 그렇고 이번에 그냥 예시로 들었던 선수들만 보더라도 사실 전문 공격수가 없어요. 전문 공격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맨시티는 그런 와중에도 홀란드? 좋은 경기를 챙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엄청난 조직력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폴스나인을 쓰면서 우리가 지난 시즌에 봤던 맨시티만큼이나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느냐. 아직 바이에른 뮌헨은 그 정도의 조직력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워낙 선수들 컨디션도 좋고 몸이 가볍다 보니까 형철이가 말한 대로 윙포워드가 측면으로 빠지면 다른 윙포워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풀백이 들어오거나 밀러가 들어가거나 반대로 밀러가 빠지면 다른 윙포워드들이 안쪽으로 접어들어와서 제가 올 시즌 미넨 경기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사네가 맨시티에선 진짜 죽어라 맨발만 쓰다가 미넨 와서는 올 시즌 특히나 오른발로 골도 곧잘 넣고 오른발을 어떻게 좀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잘 나드는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스로 선수들이 많이 침투를 해도 침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수비를 잡아 끌어주는 역할, 공간을 창출해주는 역할. 그걸 웬만하면 폴스나인에 서는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마네가 분명 폴스나인 경험을 리버풀에서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어딘가 아쉬운 모습 아직까지는 2% 좀 부족한 모습에 팀에 아직 녹아들지 못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로 들어갈 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일단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투하는 선수도 자연스럽게 다 그냥 침투 일변도만 가니까 상대 수비가 숫자만 맞추면 충분히 1대1로 막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에게 어떤 희생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2명 정도 끌어주고 그래야 박스 쪽으로 동등하게 수비랑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1대1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유로운 선수가 생기면서 그쪽에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누가 창출을 해줄지 누가 그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갈지 이런 역할 분배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좀 두 가지 이유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 공격수의 부재. 이건 이제 바이언 영상이니까 그냥 폴란드 선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폴란드 선수가 팀에 나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 공격수의 부재. 어쩔 수 없죠. 조직력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축구에는 전문 공격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문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직접적으로 센터백과 경합을 할 수 있고 혹은 공중볼을 따낼 수 있고 그런 좀 희생적인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 공격수가 가장 특화가 돼 있고 가장 후연이 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원이 있는 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선 성향의 선수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같은 침투를 가져가는 박스 안의 구조가 좀 나온다고 보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아직 나겔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박스안 동선을 잘 잡아주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결국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스쿼드적인 문제도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독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전술적으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수비 전술은 조금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수비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이 은근히 지금 실점이 좀 많은 상황이라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도 나겔스만은 합격점을 받기에는 조금 불안점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 드린 공격의 과정까지는 좋으나 막상 박스로 진입을 할 때 마무리의 패턴에 대해서는 팀적으로 아직 후연이 좀 덜 되어 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쿼드의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내부 분위기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보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나겔스만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겔스만 그리고 하필 이게 투엘이라는 감독이 이번에 풀리면서 예.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과 관련된 웬만한 기사들이 좀 투엘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엘 언급 때 그 얼마 전에 그 옥토버 페스트 그 맥주 행사죠. 맥주 행사에 갔던 나겔스만의 표정이 되게 좀 안 좋게 찍혔던데 그래요? 그거 가지고도 언론에서 막 들끓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투엘 언급하면서 지금 선수단이 나겔스만 신임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한때 이제 키미하고 나겔스만하고 사이가 좀 좋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제 키미가 뭐 풀백을 뛰고 난 다음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루머들도 좀 제가 있었고. 앞서 말했던 거. 네, 그리고 고레츠카랑 뭐 흐라벤베르는 출전 시간에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심지어 빌트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겔스만 경질 시 투엘을 고려할 수 있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내부적인 얘기는 어디까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으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괜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스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란 어쨌든 말이야. 매체도 빌트 정도의 기사가 빌트니까. 나오는 거면.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진짜인 걸 아닌 걸 떠나서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나겔스만의 약점이 나이인데 그러면 뭔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장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만큼의 지금 기사가 다 선수단이 좀 못 믿는다는 기사들이 저희들은 기사량만 보더라도 저희가 막 하나하나 꼬집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겔스만 부임 기간 내내 팀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개운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실은 보드진은 어쨌든 나겔스만을 계속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드진은 최근에 일단 올리버 칸의 경우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겔스만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마테우스도 되게 정석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겔스만을 일단 옹호하긴 했었죠. 그래서 아마 나겔스만은 앞서서 영상 초반에 이제 수빈이 형도 말씀해 주셨지만 5년 계약을 체결했고 많은 위약금이 이제 부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주는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도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겔스만이 다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신임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는 역시 이런 좀 팀 분위기와 관련된 뒤숭숭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가 잘 나오면 이런 얘기도 다시 쑥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잘 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동선, 반복적인 패턴 혹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변화까지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챔피언스 리그는 잘 나가고 있는데 리그 4경기 무승은 사실 선 넘었거든요. 그렇죠. 선 넘은 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겔스만도 이제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저는 예.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감독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 시즌 극초반의 모습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돌아가야지 나겔스만에 대한 지지라던가 나겔스만을 바라보고 바이에른 뮌헨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단순합니다. 맞아요. 성적 잘 내면 돼요. 성적 잘해야 된다. 예. 네.